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설정 스님 의혹에 대한 MBC PD 수첩 방송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사실관계를 규명할 종단발전혁신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고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자비 나눔과 효행 실천에 직접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사로 단기 출가한 동자승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군법당인 무량수전을 찾아 평화 발언문을 봉독하고 평화의 종을 타종하는 등 남북 화합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불교방송 화쟁토론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놓고 전문가들 간의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52번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의승들의 고혼을 달래는 수륙 천도대제도 봉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을 다룬 MBC의 PD 수첩 방송과 관련해 종단 법통의 상징인 종정 진제 대종사가 이례적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설정 스님은 사실관계를 규명할 종단발전혁신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고 혁신위의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법통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 진제 대종사가 MBC PD 수첩 파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교시를 내렸습니다. 진제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총무원장 스님에게 내리는 화교의 말씀을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소상한 소명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조속히 범종단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제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부대중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연등회를 시행해온 국민의 정성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결의의 미풍양속으로 승화시켜 태평성대를 구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부대중은 전국 사찰에서 연등 공양을 올리고 반야 지혜를 밝혀 국리민복과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기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정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인사말을 통해 의혹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운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종단발전혁신위원회 교권 자주 수호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혹 규명 문제와 종단발전혁신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설정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PD 수첩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2천만 불자와 더불어 조계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MBC의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범란으로 규정하고 전 불교도에 결집된 교권 수호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설정 스님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자비 나눔과 효행 실천에 직접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온정이 가득했던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들. 복지센터 직원들이 센터 입구 앞에서 반갑게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전하는 카네이션. 어르신들은 가슴 왼편에 붉은 카네이션을 단 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점심 공양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바쁜 일정을 쪼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직접 나섰습니다. 설정 스님은 직접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사회의 효 사상이 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편안한 행복한 삶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들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식 봉사를 마친 뒤 설정 스님은 직접 노인복지센터를 둘러보면서 불교와 사찰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우리 시대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라져가는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해 새심사는 부산의 포교원 개원을 기념해 부산 북구청에 자비 햇살을 전달하고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입니다. 남해 방생도량 새심사가 부산 북구 덕천동에 포교원을 개원하고 자비 햇살을 전달했습니다. 새심사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신도들이 모은 1,520kg의 쌀을 부산 북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발벗고 나서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우리 부산 신도분들과 남해 신도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와가지고 아직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부산 북구청 조원달 부구청장은 새심사 신도들의 따뜻한 온정이 부처님 오신 날을 환하게 비추는 연등과 같이 빛을 발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탁해 주신 백미는 어려운 이웃의 신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새심사 부산 포교원의 성품 기부는 우리 북구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매년 생필품과 쌀 등으로 자비의 손길을 전해온 새심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교계 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계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금복지관은 어버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합니다를 주제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경로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경로잔치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보현 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가 이어졌습니다. 또 즐겁게 공양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또 공연을 또 즐겨주시고 이런 자리가 바로 오늘 또 24회 그런 경로잔치의 올해 봉축표어인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처럼 모든 불자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춘천 사암불교연합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춘천 의암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봉축 점등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점등축제에 참여한 사보대중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평화의 실현으로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민족사의 역사적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우리 춘천 불자들은 또 시민들은 일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실현에 특별 기도를 올려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 시내 각 사찰들이 참여해 연등과 단주 만들기, 행복공양, 불교서적 바자회,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백일장과 사생대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한마음 선원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화합제와 장엄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한마음 선언은 지난 6일 저녁 안양 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화합제와
장엄 등 점등식을 갖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점등식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고래 등을 형상화한 해수 공룡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 이사장 해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 본원 주지 해솔 스님, 각 지원장 스님들과 박종수 한마음선언 신도 회장 겸 현대불교신문 사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점등식에 이어 다양한 장르의 춤과 무용,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 공연이 펼쳐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계사 동자승들이 남북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군 법당인 무량수전을 찾았습니다. 동자승들은 평화 발언문을 봉독하고 평화의 종을 타종하는 등 남북 화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65년 분단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 분단의 상징인 이곳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한 동자승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조계사 동자승들이 남북 화합 기원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JSA 군법당 무량수전을 찾았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무량수전을 오시는데도 아주 얌전하게 또 다들 군인 아저씨들 보면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평화, 나아가서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몸소 우리 동자 스님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판문점에서 우리 조계사 또 신도님들과 어린 동자 스님들이 오신 게 처음일 거예요. 네, 아마 이런 희망과 어떤 사랑에 우리가 평화의 기운을 더 밝게 키우고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동자 스님들은 매 순간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성스럽게 꽃 공양을 올리며 예의를 갖춥니다. 이어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발언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모든 이가 저희처럼 노력하여 부처님을 닮아 우리 모두 화합하며 평화롭기를 바라옵니다. 동자승들은 이어 625개의 관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을 직접 타종하고 남북의 화합과 번영을 발언했습니다. 종 찾는데 어땠어요? 저는 너무 많이 긴장됐거든요. 더 재밌었어요. 더 재밌었어요? 전 더 재밌었어요. 지난해 3월 불교계의 원력으로 JSA 무량수전이 낙성된 이후 처음 군법당을 찾은 동자승들은 군인들에게 직접 만든 편지와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자 스님들은 판문점 방문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연등 행렬에 동참하고 17일에는 동자승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봉축 홍보대사로서 분주한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SA 무량수전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불교방송 프로그램 화쟁토론에서도 전문가들 간의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산과 전망을 주제로 한 BBS 화쟁토론에서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핵심 쟁점에 대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홍현익 위원은 대북 제재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강력 대응하면서도 일관되게 공동 번영을 추구해온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대응하고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일관되게 그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내세워왔고 거기에 진정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인정을 하고. 이에 반해 조영기 교수는 무엇보다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가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과 다른 표변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의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가 주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홍현익 위원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며 북의 진정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조영기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관련은 단 한 줄에 불과했다며 회담 전까지 주안점이던 북핵 문제가 회담 이후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정도 있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조 교수는 북한이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 공주를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잘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해 NLL의 평화 어로 수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현익 위원은 평화 어로 수역은 NLL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족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북한이 이 해상의 어로권을 중국에 팔았기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있었다며 평화 어로 수역이 되면 더 활개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에 온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보다 깊은 균형 감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가족 구성원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연등 만들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사는 그제 대웅전 앞마당에서 아빠, 엄마, 부처님, 그리고 나를 주제로 가족 연등 만들기 대회를 열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요즘 가족 간의 대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등 만들기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가족 연등 만들기 행사에는 40가족이 참가했고 작품은 조계사 앞마당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52번째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의승들의 고혼을 달래는 수륙 천도대제도 봉행됐습니다. 이 현장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에 태평소와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이끌고 첫 출정에 나섰던 426년 전 그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4일에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올해로 52번째를 맞았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당시 해전 상황을 재현한 통제형 길놀이, 거북선과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 행렬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여수 흥국사 스님들과 사암연합회 스님, 불자들이 이끄는 의승수군 행렬도 석가모니 입을 정거를 염송하면서 뒤를 따릅니다. 여수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외적에 맞섰던 스님들로 구성된 의승수군의 본부가 설치돼 불교계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온 중심사찰로 꼽힙니다. 흥국사가 의승수군 본부요. 수군. 육군으로서는 서산 사명대사가 저쪽에서 이렇게 하셨고 수군으로서는 이쪽에서 자운 옥현선사가 인소라에서 한 700명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3도에 있는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스님들이 훈련을 해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하고 축제 이튿날에는 수륙 고원천도 대제가 여수 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봉행됐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맺었던 그런 원한을 풀어버리고 극락으로 왕생해드리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조대왕이 백미 600sem을 그때 당시에 450여 년 전에 내려보내면서 수륙제를 해마다 지내라. 불교계가 펼치는 수륙 고원천도 대제에 대해 시민들은 깊은 관심과 함께 고마움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수륙 대제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고 충무공의 충원이 곳곳에 서린 호국 충절의 도시 여수.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 뒤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호국 의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제주 한산사가 지난 2014년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4년 만에 복원해 여법한 기도 도량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한산사는 지난 6일 큰 법당 준공식과 새롭게 부처님을 모시는 삼존불과 탱화 등의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법회에는 제주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고 큰법당엔 주불로 석가모니불이, 협시불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봉안됐습니다. 조실 종호 스님은 한라산 정상에 흰 구름이 일어나고 시절 인연이 돌아와서 한산사를 중찬하고 삼존부를 봉안하니 꽃과 풀은 서로 웃고 새는 노래하는구나라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제주 한산사는 지난 2014년 6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법당과 요사체 등이 소실돼 그동안 복원불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박찬범 대한우슈협회 회장이 BBS 불교방송의 경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 불교방송 15층에서 박찬범 회장에게 경영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중화권 경제금융연구원 대표 등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서 앞으로 BBS 불교방송의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을 돕기 위한 경영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찬범 대한우슈협회 회장은 중국의 전통 무술인 우슈의 국민운동 보급과 대중화를 통해 국민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불교 명상 지도사 2급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명상 지도사 1급 과정을 개설합니다. 불교 명상 지도사 1급 과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간화선 등을 토대로 한 명상 이론에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명상 수행법을 지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오는 15일 저녁 7시 소광섭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물리학,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불교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화요 열린 강좌를 개최합니다. 소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물리학적 시간관과 불교적 시간관의 연관성 등을 비교 분석하고 철학적 사고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지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내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안전한 강원 기원 봉축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강원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주지 법검 우송스님과 원경환 강원지방경찰청장, 강원지역 경찰 불자들이 참석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일, 우리 사회에선 이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며 10명 가운데 1명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소통 부족과 양극화 현상, 갑질 문화 등이 겹치면서 분노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노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사랑의 마음 하나가 전체를 사랑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내가 일으키는 미움 하나가 전체를 미움으로 물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